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번 나일론 합성 실험에 대해 발표하게 될 대구 대진고등학교 김지민, 권민진입니다. 저희는 실험 동기, 나일론에 관한 배경 지식, 축합 중합 반응, 실험 재료 설명 및 역할, 실험 원리, 실험 과정, 실험 결론, 느낀 점 순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WHO에서 세계 22억 명이 깨끗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고, 이 중 7억 8,500만여 명은 도보로 30분 내에 접근 가능한 깨끗한 식수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1억 4,400만 명은 정수 처리가 되지 않는 지표수를 그대로 마셨고, 이로 인해 콜레라, 장티푸스와 같은 질병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 나라에는 많은 물 관련 문제들이 대두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알아보던 중 식수 공급에 관련된 문제를 겪던 페루에서 시행한 나일론 그물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나일론 그물망은 공기 중의 안개를 물로 바꾸는 일종의 포그 캐쳐로서의 역할을 하여 안개가 짙은 날에는 최대 9,000리터의 물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접 나일론을 합성함으로써 왜 나일론이 포그 캐쳐로 적합한 물질이었는지, 또 우리나라에는 이용되었을 때 문제점이 없는지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나일론의 정의는 폴리아미드 계열의 합성 고문자 화합물을 통칭하며 구조적으로는 여러 개의 중합체가 아미드 결합으로 연결된 것으로 설명되고, 학술적으로는 폴리아미드계 합성 섬유를 모노마 상호 간의 결합 부분이 주로 아미드 결합에 의하여 길게 연속된 사슬 모양의 합성 고분자로 설명됩니다. 이때 폴리아미드란 아미드 결합인 CONH로 연결된 중합체를 말합니다. 이용되는 곳은 양말, 안감, 속옷, 블라우스 등 흡수성이 적은 부분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타이어 코드, 어망, 로프 등 산업용으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나일론의 분류에는 나일론 MN형이 있는데, 이 MN형은 디아민 및 디카르복시산이 반응하여 아미드기를 형성하는 경우로 디아민에 포함된 탄소의 수를 디카르복시산에 포함된 탄소의 수를 N으로 나타냅니다. 나일론 M형은 아민기와 카르복시산기를 동시에 갖는 단장체로부터 아미드기가 형성될 때 단장체에 포함된 탄소의 개수가 M인 경우입니다. 나일론이 널리 사용되는 종류에는 나일론 6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일론 6는 카프로락탐으로 만들어진 선상 고분자이고, 이때 선상 고분자는 긴 사슬로 이루어져 있으며 용매에 녹고 일반적인 온도하의 고체 상태에서 고무상이나 유연한 물질 또는 유리상의 열 가소성 플라스틱으로 존재하는 고분자를 말합니다. 물리적 특징으로는 광택이 강하고 고유한 광택을 지니면서 인장 회복성이 우수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화학적 특징으로는 알칼리에 대한 높은 저항성을 지니며 아세톤에서 용해하지 않지만 계미산에서는 용해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일론을 합성하는 원리로는 축합-중합 반응을 들 수 있습니다. 축합-중합 반응이란 두 단위체가 결합하면서 종종 물인 작은 분자가 떨어져 나오는 반응을 말합니다. 단위체에는 COOH, OH, NH2 등의 작용기가 2개씩 있는 분자들은 축합이 거듭되어 거대한 고분자를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반응을 축합-중합이라고 합니다. 축합 반응을 나일론 합성 실험에 대입을 하면 나일론의 재료인 헥사멘틸렌 디아민은 양극단의 NH2를 갖고 있으며 아디프산은 양극단의 COOH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분자는 축합 반응을 하여 펩타이드 결합을 형성하고, 축합 반응이 거듭되면서 펩타이드 결합이 계속되어 나일론의 긴 사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나일론 합성 실험의 준비물입니다. 기본 준비물에는 눈금 실린더, 스포이드, 색소, 비커 3개, 유리막대, 거름종이, 전자저울, 증류수, 핀셋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화나트륨, 다이클로로메테인, 염화아디프산, 헥사메틸렌 디아민이 필요합니다. 아디프산을 넣지 않고 염화아디프산을 넣는 이유로는 아디프산을 넣어 나일론을 만드는 경우에 물이 함께 만들어지는데 그 물로 나일론이 다시 분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헥사메틸렌 디아민과 수산화나트륨을 함께 넣는 이유로는 염화아디프산을 넣었기 때문에 물이 아닌 염산이 생기게 되는데, 이 염산을 중화시키기 위해 넣어줍니다. 또한 생선물인 염산을 제거해 주어
나일론이 생성되는 속도가 빨라지도록 반응을 촉진해주는 촉매 역할도 합니다. 수산화나트륨의 역할로는 계면 중합 시 부산물로 HCl이 생성되는데 HCl은 디아민을 반응성이 없는 염화수소 아민염으로 만들어 반응성을 크게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NaOH를 첨가합니다. 나일론 실험 원리에는 헥사멘틸렌 디아민은 극성인 물에 그리고 염화 아디프산은 물에 섞이지 않는 무극성 용매에 녹여 접촉시킴으로써 두 용액은 섞이지 않고 계면에서 중합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중합 반응을 계면 중합이라고 합니다. 이 두 용액이 계면에서 생긴 나일론의 필름을 끌어올리면 필름이 제거됨과 동시에 그 자리에 새로운 나일론이 계속 생성되게 되는 연속 반응으로 인하여 끈이나 실 모양의 고분자 중합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염화 아디프산과 헥사멘틸렌 디아민을 반응시키면 나일론뿐만 아니라 염산도 함께 생성되게 됩니다. 여기서 염산이 헥사멘틸렌 디아민을 반응성이 없는 염화수소 아민염으로 만들어서 반응성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 아민의 친핵 반응성을 증가시키며 헥사멘틸렌 디아민과 함께 섞여 있는 수산화나트륨은 염산을 중화시키는 역할과 반응을 촉진시키는 촉매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험 과정으로는 첫 번째, 용액 A를 만들어야 합니다. 용액 A는 다이클로로메테인 50ml를 눈금 실린더로 계량해 비커 X에 담습니다. 두 번째, 염화 아디프산 2ml를 스포이드로 계량하고 색소를 넣은 후 비커 Y에 담습니다. 세 번째, 비커 Y에 있는 용액을 비커 X에 모은 뒤 유리막대로 저어줍니다. 다음, 용액 B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거름 종이 위에 수산화나트륨 0.4g을 전자저울에 계량하고 증류수에 녹입니다. 두 번째, 거름 종이 위 헥사메틸렌 디아민 2.3g을 전자저울에 계량합니다. 세 번째, 첫 번째 과정의 비커에 두 번째 과정의 가루를 넣은 뒤 섞습니다. 마지막으로 섞은 용액을 비커 Z에 담습니다. 세 번째, 용액 A를 용액 B로 유리막대에 흘려내려줍니다. 그 다음 유리막대와 핀셋으로 합성된 나일론을 건져줍니다. 완성된 나일론을 유리막대로 다 건져낸 후 비커에 물 2~3번을 헹궈줍니다. 마지막으로 헹궈진 나일론을 건조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실험 결론은 첫 번째, 나일론 합성을 한 후 제대로 된 정제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후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여러 번의 헹굼을 과정을 거친 후에도 여전히 화암과 통증과 같은 인체에 해가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실험을 통해 느낀 점을 발표하자면 나일론을 합성하고 보니 나일론 자체에서의 문제점도 발견할 수 있었지만 안개 속에서 물을 모은다는 점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기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화석 연료의 사용량을 급증으로 산성비의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실험을 마치고 나일론 그물이 아닌 산성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물을 모을 수 있는 소재에는 무엇이 있고 그 소재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게 더 적합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느낀 점은 나일론을 이용해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기술이 상용화되려면 여러 장애물들을 거쳐야 한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나일론을 만들고 말리는 과정에서 이 재료들을 이용해 만든 나일론으로 모은 물이 정말 인체에 해가 없는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